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대표. 글쎄 대표란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자신의 입장을 경찰청이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질문하십니다. 예. 질문을 그럼 아니 일단 발표 먼저 하고 듣고 저희가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고소한 사람들이야. 공갈 세력이라 이 말이야. 요것도 공갈입니다. 요거 자, 이외에 요거는 그 하늘궁 재산을 달라는 거야. 하늘궁을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거야. 하늘궁을 넘기면 사기니 뭐니 이런 고소 안 하고 성추행 고소도 안 하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3천억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천억, 그 다음에 1천억. 이 말이 됩니까? 이 허경영을 고소 안 할 테니까 자기들이 달라는 돈이야. 아니 허경영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몇 천억을 줍니까? 1년에 세금을 70억씩 내는 기업인을 그 회사를 강탈하려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경찰을 이용하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 그런 일망을 국보경찰청이 잡아야지. 경찰청 정보관은 뭐 하는데요? 다 법대 놓은 사람이에요. 평생 강의해가지고 40년 강의해가지고 1년에 70억씩 세금을 내는 사람을 국가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갈하는 집단들을 경찰은 안 막아주고 뭐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경찰 수사받고 일주일 만에 입장 발표인데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때 과거에도 되풀이되는 그 주장인데요. 이게 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한 거다. 실제로 성추행이라는 행위 같은 건 없었다라는 건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과거에도 이 고소인 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권 다툼이나 금전 요구를 한 고소인들은 전혀 없다. 아마 다른 세력과 착각한 것 같다는 게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를 고소한 신도들의 당시 얘기는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 내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최진영 변호사님,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허경영 씨와 신도들 간에 고소를 한 신도들 분 간에는 주장이 180도 팽팽해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허경영 씨를 조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처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그 종전에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으로 지금 고소를 했지만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더 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은 강제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에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데 항거불능 상태, 한마디로 어떤 종교적 우위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준강제추행을 할 정도로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네. 물론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어떤 진술이 일관되고 어떤 녹음이라든가 네.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허경영 씨 과연 성추행범으로 어떤 결과가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여성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허경영 씨를 한두 차례 더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